탈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탈모약 선정은 아주 중요한데요. 탈모 복제약, 오리지널 약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탈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탈모인사이드 닥터 클라우드입니다. 1년, 2년, 10년까지 복용해야 되는 탈모약, 비용 부담 때문에 같은 성분이니까 조금 더 저렴한 복제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복제약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 오리지널 약보다 효과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탈모 복제약에 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제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제네릭 드러그, 그래서 제네릭 약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오리지널 약을 먼저 아셔야 이 복제약, 카피약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약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전임상, 임상시험, 그리고 시판까지를 처음으로 진행한 제약사가 만든 약을 오리지널 약이라고 합니다. 전임상은 동물을 상대로 해서 평가하는 임상시험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되고, 안전성, 약 이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된 이후에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은 통상적으로 시판하는데 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판된 약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제약사가 이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 약을 보장해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제약사도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판되는 약들이 카피약입니다. 그럼 카피약은 어떻게 승인이 되고 시판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데요. 보통 3년,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약에서 독성의 문제, 임상적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두 검증한 성분이기 때문에 카피약을 시판하기 전까지 핵심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동등성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은 첫 번째로 혈중 농도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 약물이 우리 몸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 혈중 농도입니다. 이 약을 복용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농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두 번째 검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기존 오리지널 약 대비 80에서 120% 사이, 더 좋아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고요. 오리지널 약 대비 80% 이상의 효과, 생물학적 동등성만 있다고 하면 이 약물은 카피약으로 시판이 되게 됩니다. 80%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20%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래서 제네릭 약의, 복제약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제약의 한계점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할 때 기존 오리지널 약 대비 80% 이상의 동등성만 있으면 허가가 난다고 했죠. 안타깝지만 기존 오리지널 약은 100% 효능을 내는데 이 카피약은 80%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기 때문에 8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생물학적 동등성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80%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에 대비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피약의 제한점 중에 하나는 부작용에 관해서 있습니다. 약물을 만들 때 부형제라고 여러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오리지널 약에 들어간 그 기본 성분, 어떤 화학적인 구조가 있겠죠. 이 약물 성분 외에 약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가적인 첨가물들이 있는데 이를 부형제라고 합니다. 이런 부형제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불편한 증상,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형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카피약을 만들 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피약을 먹었을 때는 몸에 안 맞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다른 카피약 혹은 오리지널 약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형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먹으려면 오리지널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약은 프로페시아 계열 약 기준으로 보면 카피약보다 20-30%, 많은 경우는 50%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작게 잡아도 2-3만원, 많이 잡으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오리지널 약을 복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타협을 해야 되겠죠. 성분은 똑같은데 최저가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가성비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그런 약 드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철저하고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거친 약은 오리지널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으시고 이왕이면 좀 안전한 약을 고르고 싶다 하시면 오리지널 약을 드시는 것이 맞고,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되시면 카피약을 드셔도 되는데, 이 카피약 결정하는 것은 가격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을 드셔보시고 약효가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작용이 없으시면 그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다트,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징적인 게 프로페시아는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두타스테리드는 오리지널 약 그리고 카피약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오리지널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오리지널 약이 알이 조금 더 크고요, 제가 먹는 약은 알이 조금 더 작습니다. 두타스테리드 계열은 대부분은 연질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목 넘김 현상이 조금 불편해서 복제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 먹는데 불편감이 없다면 오리지널 약을 드시면 되고요, 좀 불편합니다 하면 복제약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맘모스.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오리지널 약은 가장 견고하고 철저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약이기 때문에 약효 또 부작용에 관해서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약을 드시고 싶으시면 오리지널 약,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카피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제약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마지막에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최저가, 최고가는 좀 피해가지고 중간 가격대는 약을 드시라는 것이 안전한 선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는 약마다 제형이 다를 수 있고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약을 드셨을 때 목 넘김에 불편감이 없는 그런 약을 고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제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시고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복제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